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노리는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40대 가장도 있습니다. 가게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자 아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1,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모두 뜯겼습니다. 이 신종 사기범을 잡기까지는 피해자가 생전에 남긴 단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. 범인은 10년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친 강사였습니다.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. 지난해 10월 30일 자영업을 하던 42살 임정덕 씨에게 갑자기 수십 통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. 임 씨가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쓰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주소를 알려주시면 고객님의 해당되는 금융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방문 처리를 도와드려요.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는 좀 든든하시죠. 이들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. 임 씨는 의심했습니다. 은행과 금융감독원을 검색해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.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진짜 전화라고 안심시켰습니다. 하지만 임 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해킹된 상태였고 전화는 은행과 금감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동으로 연결되게 조작돼 있었습니다. 이를 몰랐던 임 씨에게 이들은 캐피탈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금감원 고발을 피할 수 있다며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. 저희 지금 위치 좀 확인할게요. 지금 우리 피디수 앞에 계시죠? 차에서 내리셔야 돼요. 차 세워놓고 내려오시면 저희 직원이 바로 인사하면 박아주시면 됩니다. 현장에 나온 사람은 은행 직원 A씨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. 임 씨는 그 자리에서 1,200만 원을 건넸습니다.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놓이자 지인들에게 빌린 전 재산이었습니다. 그 뒤 이들과의 연락은 모두 끊어졌습니다. 그제야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날 밤 임 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가족과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 며칠 뒤 경찰 수사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. 임 씨가 생전 여러 단서를 남긴 겁니다.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, A씨가 탄 택시 번호와 카드 거래 내역 등입니다. 이를 토대로 경찰은 범행 한 달 만에 A씨를 붙잡았는데 A씨는 10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강사로 드러났습니다. JTBC 이상엽입니다. 이렇게 점점 새로운 수법을 들고 나오는 사기범들은 늘고 있습니다. 어려운 사람을 노리면서 한 사람의 삶과 가정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선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.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사가 범인도 피해자라고 말한 겁니다. 박지영 기자입니다. 고 임정덕 씨가 당한 보이스피싱은 스마트폰 해킹으로 피해자의 손발을 모두 묶는 신종 범죄입니다. 은행으로, 경찰서로, 금감원으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연결되게 설정해 놓는 수법입니다. 가족까지 잃은 임정덕 씨의 부모와 여동생은 법정에서 또 한 번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. 1,200만 원을 받아간 A씨의 첫 재판은 지난 1월 13일에 열렸습니다. 방청석에 나온 유족은 법정이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다고 했습니다. 벌을 받게 하기 위한 과정에 재판 중이니까 공장에서 기계 찍듯이 다음 이렇게 얘기해. 임 씨 가족은 재판장이 자신들의 이야기도 물어봐 주길 기다렸습니다. 고인이 된 오빠를 대신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. 말도 안 나오지만 저는 피해자 누구의 동생이며 유족이 됐습니다. 라고. 그런데 재판장이 건넨 말은 뜻밖이었다고 했습니다. 선처 없이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판사님께서 피해자도 피해자라고 하시더라고요. 손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말은 더 안 나오고. A씨 측은 A씨가 은행으로부터 채권 서류를 받은 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로 알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. 두 번째 재판을 앞둔 A씨는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. 떠난 저희 오빠는요. 그 사람들이 돌려줄 거 아니잖아요. 살려줄 거 아니잖아요. A씨는 임 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. JTBC 박지영입니다.